야, 이건 뭐야? 6학년 형이 현우의 낡은 운동화를 들고 비웃었어요. 이런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녀. 현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화는 인도네시아 출신 엄마 사리가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더러워. 형이 운동화를 복도 끝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하던 그 전학생이 갑자기 과연 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로또 같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세부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세부의 5성급 리조트에서 프론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한국 관광객들을 응대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업무였지만 점점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나갔어요. 그러던 2009년 가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태호 씨가 출장차 세부에 왔을 때였어요. 다른 한국 관광객들과 달리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태호에게 마리아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신 거예요? 태호의 관심 어린 질문에 마리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는 부상으로 인해 꿈을 접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리아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고 1년간의 진심 어린 원거리 연애 끝에 2010년 봄 27살의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마리아는 3월의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 공기도 차갑고 건물들도 높고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거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부산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어요. 마리아는 이미 한국어 기초를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처음엔 매웠던 김치도 매운맛이 중독성 있네 라며 금세 좋아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마리아의 밝고 성실한 성격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2011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필리핀과 한국의 사랑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야. 마리아는 갓 태어난 현우를 보며 다짐했어요. 현우에게는 필리핀 자장가도 불러주고 한국 동요, 곰 3마리도 가르쳐주면서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우가 자라면서 마리아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현우가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고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현우는 조용하고 착하지만 너무 수줍어해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현우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현우가 6살이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태권도 시범을 보게 된 거예요. 2018년 평창올림픽 태권도 경기 하이라이트였는데 선수들의 화려한 발차기와 역동적인 품새에 현우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와, 엄마 저거 봐. 정말 멋있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높이 발을 올릴 수 있어?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현우를 보며 마리아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엄마,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어. 현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태권도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면 어떡해? 라고 걱정했지만 현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태호와 상의한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니까 현우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고요. 태호의 말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자신의 DNA를 물려받은 현우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일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 주 월요일 마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의 손을 잡고 동네 태권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심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2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고 마리아는 괜히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는 마리아를 본 김사범님은 40대 중반의 인자한 모습이었어요. 아, 어머니가 외국분이시구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우선 태권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김사범님의 설명은 마리아의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기르는 무도입니다. 태는 발로 차고 뛰는 것, 권은 주먹으로 지르고 막는 것, 도는 마음을 닦는 길이에요. 특히 예의범절과 인내심, 자신감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혹시 현우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 다르잖아요. 마리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사범님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출신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마음과 예의만 있으면 됩니다. 현우가 얼마나 순수한 눈빛을 가졌는지 보세요. 드디어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새하얀 도복을 입은 현우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세를 확인했어요. 엄마, 나 멋있지? 진짜 태권도 선수 같지?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는 현우를 보며 마리아는 벌써 뿌듯했습니다. 도장에 들어선 현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우의 큰 인사소리에 다른 아이들이 돌아봤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친근하게 안녕 이라고 인사를 받아줬어요. 첫 수업은 기본 자세 배우기였습니다. 준비 자세. 김사범님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어요. 나란히 자세. 주의 자세. 현우는 사범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만큼 정확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현우야, 팔을 조금 더 곧게 펴봐. 네. 현우는 사범님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30분 수업이 끝났을 때 현우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힘들었지?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정말 재밌었어. 사범님이 나한테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준비 자세가 모든 기술의 시작이래. 집에 돌아가는 길 현우는 온통 태권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2주차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기본기만 반복하는 훈련에 현우는 점점 지쳐갔고 특히 유연성 운동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리 벌리고 앞으로 굽히는 동작에서 현우는 다른 아이들의 절반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더 내려가봐. 사범님의 지시에 현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옆에서 연습하던 민수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현우야, 너 진짜 몸이 뻣뻣하네. 할머니보다 못한 것 같아. 현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어땠어? 마리아가 물어봐도 그냥 괜찮았어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민수도 나보고 할머니 같다고 놀렸어. 마리아는 현우를 꼭 안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현우에게 무리를 시킨 걸까? 그날 밤 태우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태우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마리아, 모든 시작이 다 어려운 거야. 현우가 정말 하고 싶어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음날 마리아는 현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현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태권도 정말 계속하고 싶어?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민수 형이 나한테 자꾸 못한다고 놀려.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것들 배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마리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그날부터 마리아는 현우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태권도 스트레칭 방법을 찾아서 현우와 함께 연습했고 집에서도 기본 자세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김사범님께도 부탁드려서 현우를 위한 추가 지도를 받았어요.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기본 자세도 확실히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현우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사범님이 나한테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 그리고 민수도 더 이상 놀리지 않아. 드디어 3개월 후 첫 승급 심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현우보다 더 긴장했어요. 심사 전날 밤 현우는 거울 앞에서 품새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엄마, 내일 노란띠 받을 수 있을까?
현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잘 될 거야. 심사 당일 도장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한쪽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현우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현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작은 체구의 현우가 큰 목소리로 차렷, 경례 를 외치는 모습에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품새를 하는 현우의 모습은 평소보다 한결 당당해 보였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태극 1장. 현우의 품새가 시작되자 도장이 조용해졌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정성스러웠고 마지막 동작까지 흔들림 없이 해냈습니다. 격파 시연에서는 송판을 차는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잠시 집중한 후 하는 기합과 함께 정확한 앞차기를 날렸습니다. 톡. 송판이 깨끗하게 부러지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현우군 노란띠 합격입니다. 김사범님의 발표에 현우는 야호를 외치며 관중석의 엄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나 이제 노란띠야. 마리아는 현우를 꼭 안으며 필리핀어로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라고 속삭였어요. 노란띠를 메고 집에 온 현우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세를 잡아보았습니다. 엄마, 나 멋있지?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자 현우는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승급심사 합격했어. 사범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하셨어. 그날 밤 현우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태권도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만큼 보상해 드릴 거야. 마리아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날부터 현우의 진짜 태권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마리아는 더 이상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현우도 자신감을 되찾으며 더욱 열심히 태권도에 매진했습니다. 태권도가 현우를 더 건강하고 당당한 아이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온 가족이 느낄 수 있었어요.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너 엄마가 외국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생겼구나라며 놀려댔어요. 현우는 상처받았지만 김사범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태권도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야. 태권도 실력은 꾸준히 늘었지만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태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현우의 태권도 비용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리아는 몰래 새벽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현우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어. 어느 날 현우가 우연히 마리아가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왜 여기서 일해요? 마리아는 현우야, 내 대회비를 벌고 있어. 내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잖아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그럼 전 태권도 안 할래요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이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현우의 훈련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고 나니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장 내에서는 질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같은 도장의 민수가 현우만 특별 대우 받아서 좋겠다며 시기했고 민수 어머니까지 나서서 현우만 편애하시는 것 같다고 항의했어요. 더 큰 시련은 현우가 무릎 부상을 당한 거였어요. 첫 지역 대회를 앞두고 연습 중 다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2주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회까지는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제 포기하자고 했지만 현우는 엄마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요라며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첫 경기에서 현우는 무릎 때문에 고전했지만 2라운드부터 본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3라운드에서 현우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전통 무용의 움직임을 태권도에 접목한 태극 연안각이었어요. 결승전에서도 현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엄마, 맞죠? 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시상대에서 현우가 외쳤을 때 마리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는 은메달을 마리아에게 걸어드리며 엄마, 이건 엄마 것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현우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태호의 회사에서 미국 시애틀 지사로 파견 근무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우는 이미 10년간 태권도를 배워 2단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태호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태권도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태호 자신이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건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시애틀 링컨 고등학교에 전학 간 16살 현우는 키 175cm로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작아 보였어요. 럭비팀 주장인 제이크 185cm와 그의 친구들 타일러, 브랜든이 현우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현우, 너 정말 조용하다. 아시아 애들은 다 이렇게 소심해?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라커에서 물건을 숨기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기 치어리더 에밀리가 현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우,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을래? 에밀리는 현우의 신사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에 끌렸어요. 현우는 정말 다른 애들과 달라. 뭔가 특별해. 이를 본 제이크는 질투가 났습니다. 에밀리, 저런 애랑 뭘 하려고 그래? 하지만 에밀리는 제이크, 현우는 너보다 훨씬 매너가 좋아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이크의 자존심은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제이크와 친구들이 체육관 뒤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현우, 내가 뭐라고 에밀리가 널 좋아한다고 생각해?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제이크가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미국에 온다더라.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와 가족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이크가 현우의 뺨을 때린 순간 현우 안에서 10년간 쌓인 태권도 실력이 폭발했습니다. 번개같이 제이크의 손목을 잡고 완벽한 발목 걸기로 넘어뜨렸어요. 185cm의 제이크가 175cm 현우에게 한순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타일러가 뒤에서 공격하자 뒤돌려 차기로 막아냈고 브랜드는 옆차기에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에밀리와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현우가 저런 실력이 있었어? 완전 액션 영화 주인공 같잖아. 현우는 3명을 제압한 후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10년간 태권도를 배웠어. 하지만 이건 남을 괴롭히려고 배운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이크 무리는 현우를 피해 다녔고 다른 학생들은 현우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현우 정말 멋있어.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친절해라며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집에 돌아간 현우는 태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태호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현우야, 잘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현우는 아빠도 태권도 정말 고수시죠?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아빠도 젊었을 때 좀 했지라고만 답했어요. 미국에서의 참교육 사건 이후 현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에밀리와의 우정도 깊어졌고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현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더욱 성숙해진 현우는 김사범님께 전국대회에 도전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사범님은 현우야,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 선수의 눈빛이야 라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태권도 훈련을 못한 현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했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 도장을 다니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전국 대회 참가비, 훈련비, 장비비까지 합치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태호도 야근을 늘렸어요. 현우는 부모님의 희생을 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한 달 앞두고 현우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연습 중 무릎 인대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회까지는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제 포기하자고 눈물을 흘렸지만 현우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 모든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요라고 버텼습니다. 기적적으로 3주 만에 회복한 현우는 전국대회에 참가했어요. 첫 경기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지만 현우는 미국에서 겪은 시련을 통해 얻은 정신력으로 하나씩 이겨나갔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는 3년 연속 우승자와 맞붙었는데 현우만의 독창적인 기술 태극 선풍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결승전 상대는 올림픽 유망주였습니다. 2라운드는 팽팽한 접전이었어요. 마지막 3라운드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현우는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리핀 전통 무예와 한국 태권도를 완벽하게 융합한 이중나선 듀오릭이었어요. 이 기술은 마리아의 문화적 배경에서 영감을 받아 현우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상대의 머리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며 현우가 전국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현우는 관중석에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울면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맞죠? 제가 해냈어요. 현우의 외침에 전체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마리아는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 후 현우는 가족에게 달려가서 금메달을 마리아에게 걸어드렸어요. 엄마, 이 메달은 엄마 것이에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마리아는 현우를 꼭 안으며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와서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아빠가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태호는 자신이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는 비밀을 털어놨어요. 아빠는 현우가 아빠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가 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현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태권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우가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